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예, 그러면서 여기도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캐나다에게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좀 지겹네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항상 공격을 할 때마다 이제 관세밖에 없는지, 공격을 할 게 관세밖에 없는지, 또 이제 관세 100% 매기겠다라고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다가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냐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캐나다가 중국이랑 이 무역 협정을 아마도 이제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제 조만간 중국에서 전기차들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들이 캐나다로 이렇게 또 넘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었는데, 원래는 이제 캐나다도 중국에 대한 그 전기차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100%를 매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산 전기차가 노스 아메리카로 오지 못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캐나다가 그 100% 관세를 6%대인가 엄청나게 내려준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카놀라유 같은 거 이제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시다시피 캐나다랑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무역 전쟁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한테까지도 관세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고 무역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캐나다도 이대로는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이랑 손을 이렇게 잡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 항상 얘기를 할 때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또 적어. 트루스 소셜 이 SNS 서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고도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중국이랑 무역 협정을 체결을 할 경우에는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대해 가지고 100%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다? 아마 따꾸를 하지 않을까?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어, 뺄게 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캐나다산 모든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100% 관세를 매기겠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중국 제품을 미국으로 실어 나르는 그 중간 역할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드롭법, 그 폴트 역할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큰 오산이다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캐나다랑 지금 미국이랑 계속해서 좀 이제 싸우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일방적으로 이제 캐나다를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캐나다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유럽이랑 더 많은 무역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중국이랑도 이제 무역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밀어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이랑 무역을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은데, 어쩌다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랑 캐나다랑 무역 협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물건들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만약 100% 매긴다고 하면은 당연히 안 들어오지 않을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캐나다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물건을 지금 보내는 게 아니느냐라고도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캐나다랑 미국이랑 관계는 엄청나게 나쁘다라고 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캐나다랑 사이가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거의 캐나다가 미국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사이가 좋으면서 그러면서 무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캐나다랑 엄청나게 지금 사이가 나쁘죠. 무역 전쟁도 이렇게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관세도 이렇게 또 매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의 이제 마크 총리는 얼마 전에 이제 다보스 포럼 그 경제 그 포럼에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에 대해 가지고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그 연설을 이렇게 됐거든요. 강대국,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너무나 좀 뭐 막 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그때 좀 건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이랑 무역 협정까지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열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캐나다에다가 또 이제 좀 지겹긴 지겨운데 너 또 100% 관세를 매길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유럽에다가 대고 관세를 뭐 10% 매기고 뭐 25%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다가는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다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거 누가 믿냐고. 이제 누가 믿을 거야. 트럼프 대통령 좀 이제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또 닦고 할 거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좀 굉장히 무시를 하는 그런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부터 계속해가지고 캐나다에다가 미국의 51번째 주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의 주권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 이렇게 또 해왔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뭐 굉장히 세게 매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제 캐나다에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도 이제 타격을 받고 당연히 캐나다도 타격을 받고 그래서 미국이랑 캐나다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내에서도 이제 미국 제품들 사지 말자라는 그런 그 운동이 나오다 보니까 캐나다 그 마트들 가면은 메이드 인 캐나다 막 붙여놓고 메이드 인 USA는 뭐 사지 말자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또 100% 관세를 모든 캐나다 제품들에다가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거는 아무것도 나오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또 뻥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 또 따꼬를 나중에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출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올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도 캐나다 이제 총리실에서도 아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백악관에서도 뭐 공식적인 그런 입장은 아직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관세 위협 좀 지겹지 않나요? 이제 지겹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슈퍼마켓 매장이 싹 다 비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18개 주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식료품들을 모두 다 사재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윈터 스톰 때문이다라고 한다고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강력한 윈터 스톰이 들이닥침으로 해가지고 미 중부, 미 남부, 미 북동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좀 이제 많은 눈과 그리고 빙판길이 이렇게 또 생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식료품들이랑 막 물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다 사재기를 해가지고 매대가 다 텅텅 비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18개 주에서는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역대급 겨울 폭풍이 지금 강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떠한 주들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이렇게 했냐면은 뭐 텍사스주, 뉴욕주, 버지니아주, 조지아주, 뭐 워싱턴 DC 이렇게 해가지고 18개 주가 비상사태를 이렇게 더 선포를 했다. 그래가지고 영향권에 있는 그 인구들의 수는 2억 4,500만 명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의 그 인구수의 절반이 넘는 그런 수치다 라는 그런 소리죠. 거의 뭐 3분의 2 정도가 영향권에 이렇게 또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요번 주말에만 항공편 만여 편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말에 여행을 비행기 여행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시던 분이 이렇게 또 계시다고 하면은 빨리 그 인터넷에 이렇게 또 가셔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또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비용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요 고속도로들이 전부 다 지금 얼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들이 지금 다니지도 못하고 있고 난리가 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남부 지역에서부터 먼저 굉장히 강력한 겨울 폭풍이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텍사스, 이 오클라호마, 이 두 주가 좀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먼저 겨울 폭풍을 이제 맞이를 이렇게 또 할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파괴적인 얼음 폭풍이 발생을 이렇게 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들이 전부 다 스케이트장처럼 그 얼음 빙판이 이렇게 또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지금 벌써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텍사스는 벌써 4만여 가구 이상이 정전이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부나 그리고 이제 동부 지역에서도 지금 기록적인 폭설이 예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뭐 오늘 뭐 내일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25인치 정도의 눈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 DC랑 그리고 이제 뉴욕시에는 12인치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 동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눈이 이렇게 또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한파가 미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들이닥칠 것이다라고 합니다. 미네소타 지역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온이 영하 마이너스 21도 페르나이트로 21도까지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섭씨로 마이너스 29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이제 춥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체감 온도는 영하 45도 페르나이트, 체감 온도는 영하 45도 페르나이트, 그리고 섭씨로는 영하 43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심각한 살인적인 추위가 아마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자신의 추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연방 재난관리청 페마 있지 않습니까? 페마가 대응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안전을 이렇게 또 당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페마에서는 루이지애나 이런 좀 이제 심각한 이제 겨울 폭풍이 이렇게 또 올 것 같은 그런 주들에는 25만 끼의 식사 그리고 40만 리터의 물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이렇게 해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발전기 같은 것들도 지금 사전에 배치를 이렇게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지금 다 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중부 지역, 미 동부 지역, 미 남부 지역에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은 요번 겨울 폭풍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요번 주말에는 웬만하면은 집에만 계시는 게 가장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폴리티컬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폭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자 대면을 어제부터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제 오늘 이렇게 또 해가지고 3자 대면 협상을 아부다비에서 그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다가 대고 드론 공격, 폭격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전쟁이 발발을 한 이후에 이 세 개의 나라가 처음으로 함께 이렇게 또 모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라고 하는 특사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제러드 쿠슈너도 이렇게 또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고르라고 하는 뭐 국장이 이렇게 또 참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메로프라고 하는 국가안보국에서 이렇게 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 협상을 어제랑 오늘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돈바스 영토 문제를 두고 지금 계속 이제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의는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이제 처음 이렇게 또 만나서 이제 3자 대면을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협상이, 평화 협상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대규모 공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대 규모의 습격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마도 이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협상에서 좀 더 이제 우위에 이렇게 또 있으려고 지금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다가 400여 개의 드론 그리고 이제 미사일 같은 것들을
쐈다라고 하네요. 네, 보복성 공습을 이렇게 또 단행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곳들이 이제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키이우 그리고 이제 하리키우 네, 이런 곳들이 집중 타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네, 민간인 사망자들이 이렇게 또 네, 발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역의 80% 정도가 정전이 될 정도로 에너지 인프라에 좀 이제 집중 이제 타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푸틴이 협상 테이블을 위해서 미사일을 지금 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러시아의 이중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우크라이나가 겨울에 굉장히 춥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정전이 되고 미사일 쏘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은 추위에 계속 이제 떨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지금 전쟁이 3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또 들어선 뒤로 그리고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인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렇게 또 들어온 뒤로 지금 백신에 대해 가지고 그 공고 사항을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십수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이 백신을 의무 접종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거의 없애버렸거든요. 거의 없애버렸는데 그런데 이 예방접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그 예방접종위원회에 있는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아마비 그리고 홍역도 백신 의무 접종에서 빼야 된다, 선택사항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덤 오브 초이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질병위원보다 이 개인의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scientifically 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방 접종을 함으로 해가지고 소아마비, 뭐 홍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거의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백신을 안 맞게 된다고 하면은 쓸데없는 질병들이 이제 창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사망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의 의무화가 메디컬 배러리이다, 의료적 이제 폭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인의 자율성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백신위원회, 예방접종위원회 위원장인지 이해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에 원래 그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백신의 종류를 17개에서 11개로 이렇게 또 줄여버렸거든요. 줄여버렸는데 이것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것도 이렇게 또 많으면서 더 줄여버려라, 소아마비도 이제 맞지 말고 홍역도 맞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예방접종위원회 그 위원장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말은 현대의 의학과 그리고 위생 시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아마비나 홍역 같은 것들은 예전만큼 위협적이지가 않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의료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에 근거가 되고 있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행보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예방접종위원회 위원장의 지금 이 말을 강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 전문가들은 백신 의무화를 지금 폐지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불필요하게 죽음을 초래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나 영유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한 안전을 위협을 이렇게 또 받는 행위다라고 지금 엄청난 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미국인들의 건강이 좀 위협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좀 그냥 뭐 건강식 먹고 뭐 그런 거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를 뒤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너무 컨스피러시, 음모론을 너무 이렇게 또 믿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갈리안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 이것도 너무나 화가 나네요. 여기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살짜리 여아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가 또 이제 미네소타에서 이 2살짜리 여아를 구금을 하고 텍사스로 이렇게 또 이송을 이렇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며칠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이 아이스가 이 에콰도르 출신의 아빠 그리고 이제 2살짜리 이 딸을 집 근처에서 체포를 해갔다. 라고 합니다. 이 아이스가 에콰도르 출신의 남성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앞마당까지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아이가 타고 있는 그 차량을 부수고 창문을 이렇게 또 부수고 이 아빠를 체포를 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2살짜리 여아도 이렇게 또 있었는데 이 여아까지 체포를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동을 이렇게 또 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 아이스 반대 시위대들이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스 요원들은 최루탄 가스 같은 것들이 이제 티얼가스 같은 거 이렇게 또 쏴가지고 군중을 이렇게 또 해산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체포를 했지 않았습니까? 체포를 한 다음에 바로 연방 판사는 이 아이랑 이 아빠를 타주로 이송을 이렇게 또 하지 말고 아이를 즉각 석방을 해라라고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토안보부에서는 이 명령을 무시를 하고 이 아빠랑 이 2살짜리 이 여아를 텍사스 구금시설로 이송을 이렇게 또 했다.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아이스 디텐션 센터로 이렇게 또 이송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엄마는 변호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강력한 법정 대응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아이랑 이 아빠는 결국에는 이 미네소타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2살짜리 딸아이는 엄마의 품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기는 돌아갔는데 아빠는 미네소타에 있는 이 아이스 디텐션 센터로 이제 구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하네요. 텍사스로 갔다가 이제 미네소타로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아빠는 아직도 이 아이스 디텐션 센터에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국토안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불법 체류자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를 태운 채 이 난폭하게 운전을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아이스가 쫓아오면서 추격을 하면은 도망가지 안 도망가겠어요? 불법 체류자 만약에 불법 체류자가 한다고 하면은 도망가. 아니 그렇게 뭐 압박을 하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누가 안 도망가. 어쨌든 국토안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남성을 이렇게 또 체포를 했었을 때 아이가 그 차량에 이렇게 또 있었는데 이 아이를 엄마한테 이렇게 또 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거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디텐션 센터로 같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엄마가 받았잖아. 이거 명백한 거짓말이지.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국토안보부 진짜 어이가 없네. 어쨌든 또 이제 아이들까지 계속 이렇게 지금 체포를 뭐 구금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도 뉴욕 탐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니애폴리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수천 명, 뭐 거의 뭐 수만 명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반대 시위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시위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미니애폴리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네소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북부 지역에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록적인 그 한파를 지금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춥다고 합니다. 영하 섭씨로 영하 23도 페르나이트로도 이제 영하 뭐 20몇 도 엄청나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정도 이렇게 또 될 것 같아요. 최대 5만 명으로 이제 추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이 나왔다는 거. 여기 이제 사진에서도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어마무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니애폴리스 사람들이, 미네소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아이스들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비즈니스들까지 지금 폐쇄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no work, 뭐 no school, 뭐 다 이제 no shopping 해가지고 다 이제 멈추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위를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들까지 전부 다 문을 닫았다. 수백 개의 지역 업체들이 식당, 서점, 뭐 커피숍 모두 문을 이렇게 또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비스 업종의 이제 매출이 50%에서 80%대까지 급감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아이스들 때문에 지금 시위가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에서는 아이스 단속으로 인한 혼란에 대응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요번 달에만 아직 한 달이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요번 달에만 200만 달러 이상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금 지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국토안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주 동안에 미네소타에서 좀 이제 강력하게 이 이민 단속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3천여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이제 체포를 했다라고 발표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토안보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3천여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위험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거는 거짓이다라고 하네요. 민간 단체들은 그냥 불체자라고 하면은 싹 다 그냥 잡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불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잡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무런 크리미널 리코드가 없는 사람들도 지금 잡아들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붙잡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르네 굿도 이렇게 또 사살을 당하고 미국 시민까지 이렇게 또 사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 단속 요원들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들은 더 강력하게 시위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막 수만 명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은 폭동 진압법을 이제 발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알래스카에 있는 공수부대 군인들 1,500여 명을 5분 대기조로 이렇게 또 만들어줬다고 하거든요. 대기를 해라, 출동 준비를 이렇게 또 해라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어쨌든 엄청난 혼동을 이 미네소타에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빚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진짜 내전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내전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뭐, 군인들만 집어여가지고, 더 혼동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자신의 권한을 더 넓히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더 넓히는, 그런 거를 지금 꾀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미네소타, 아직도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은 잘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미국 시민권을 무기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일부러 원정 출산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 비자로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와가지고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만 따서 중국으로 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이러한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원정 출산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의 시민권만 받고 중국으로 이렇게 또 간 다음에 중국에서 공산당 교육을 이제 받은 다음에 이제 잘하지 않습니까? 잘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이 미국 시민권을 무기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러한 이제 원전 출산을 한 미국 시민권을 받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제 공산당 교육을 받은 다음에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 시민으로서 이제 투표권을 이렇게 또 하고 그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난 15년 동안 이 중국의 원전 출산 규모는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추산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지난 15년 동안에 75만 명에서 150만 명의 중국인들이 지금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받은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15년 동안 원정 출산을 중국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이 중국 사람들이 최고 1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birth, US citizenship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네, 막으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것들도 이렇게 또 있죠. 그러면서 네, 이 원정 출산을 한 그 중국 아이들이 미국에서만 태어나고 중국으로 간 다음에 네, 중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 공상단 그 사상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18살이 된 다음에는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미국에서 뭐 투표권을 행사를 하고 그리고 정부 기관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중국 그 친척들을 불러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영주권 스폰서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불러들이는 것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와, 그런데 진짜 15년 동안 최고 150만 명의 중국 원정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을 받은 중국인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진짜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러한 게 진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더 심각한 예를 이렇게 또 들고 있는데 에리무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고위 간부의 자녀를 양성을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있다. 라고 합니다. 뭐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아르케디아 여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사는 곳인데 여기에 있는 어떠한 이제 저택에서는 100억 원대 자산가인 중국인이 아이들 15명을 이제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발견이 되기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중국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대리모 업체는 1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이 대리모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중국 아이들을 이렇게 또 낳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네요. 수년 전부터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지 좀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막으려고 좀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이제 미네아폴리스 뭐 미네소타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뭐 이민 다속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건 또 너무 이제 도를 지나치는 것들도 이렇게 또 있죠.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때에는 그때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불체자들을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잡아들였는데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조용하게 잡아들였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막 무차별적으로 뭐 불체자만 싹 다 잡는 것이 아니라 불체자이면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만 쏙쏙 잡아들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이 오바마 대통령 때 어마무시하게 많은 불체자들이 추방이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거의 트럼프 대통령 때만큼 추방이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뭐 범죄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싹 다 잡아들여서 다 내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마찰들이 이렇게 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이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이기는 것이지만 좀 도를 너무 지나친 게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중국 원정 출산에 대한 얘기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이제 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우드에 있는 어떤 이제 남성이 사기를 이렇게 또 쳤다. 이 홈리스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사기를 이렇게 또 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 사기를 친 사람은 알렉산더 수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42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이파크라고 하는 자선 단체 전무이사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연방정부에 그 와이어 프라우드를 이렇게 또 일으켰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선단체 그 하이파크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홈리스한테 하루에 3끼의 영양가 있는 식사와 주거 공간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다음에 돈을 가로챘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LA에 엄청나게 많은 홈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숙자들을 어느 정도 이제 케어를 이렇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돈을 썼는데 이 정부가 이 하이파크라고 하는 이 자선 단체에다가 돈을 이렇게 또 썼다라는 그런 소리지. 돈을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이 자선 단체에서는 하루에 영양가 있는 새끼를 제공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면을 주고 통조림을 주고 콩을 주고 아침 식사로 그냥 뭐 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뻘 같은 거 줘가지고 그런 거 먹고 부실한 음식만 이렇게 또 제공을 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신이 소유를 하고 있는 그 건물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노숙자들을 이제 잠자리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임대료를
자신이 소유를 하고 있는 그 건물에다가 임대료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시세보다 훨씬 더 높게 해가지고 정부 세금을 가로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령 회사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가짜 인보이스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자금을 이렇게 또 세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횡령을 한 자금은 자그마치 $10,000,00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10,000,000를 횡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자신 개인적인 용도로 이렇게 또 썼다라고 합니다. 이 웨스트우드에다가 $700,000,000짜리 집을 이렇게 또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에다가는 별장까지 이렇게 또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0,000,000짜리 레인지로버를 이렇게 또 샀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르메스, 샤넬 이런 명품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사댔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이제 사립학교로 이렇게 또 보내면서 뭐 웨스트우드에서 사립학교를 이렇게 또 보내면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거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써서 $10,000,000를 이 노숙자들을 이제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채가지고 개인 용도로 다 썼다라는 그런 소리지. 개인 전용기도 이용을 하고, 라스베가스 카지노 가가지고, 카지노도 하고, 뭐 고급 리조트도 이렇게 또 숙박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판결을 이렇게 또 받아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 연방법으로는 최대 20년형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법으로도 최대 17년형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합하면 최고 한 37년 정도 이 형을 이렇게 더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LA에 진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노숙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LA에서는 이 노숙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세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기꾼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선단체 이제 CEO가 $10,000,000 정도를 개인 용도로 이렇게 또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총 횡령을 한 그 금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300,000,000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라고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주지사 책임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 LA 홈리스 그 사기 사건은 이거는 주지사의 책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섬 주지사 측에서는 바로 반박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공금을 훔치는 자들에 대해 가지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기범을 이렇게 체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기범을 체포를 한 것이야말로 주 정부가 추진을 해온 투명성과 그리고 감시 체계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소를 주도를 한 검사관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연방 검사관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뉴섬 주지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연방 검사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거는 뉴섬 주지사가 방조를 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섬 주지사랑 그리고 주의회가 아무나 감독 없이 그냥 비영리 단체에다가 돈을 막 수십억 달러씩 이렇게 또 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그리고 이제 펜본디 법무부에서 나를 임명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사람을 체포를 하지 않았다, 기소를 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 뉴섬 주지사가 바로 책임이 있다라고 이 검사본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 자체에서 노숙인들의 관련을 한 그 사기에 대해 가지고 의미 있는 기소를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세금들이 쓸데없는 곳에 사기를 이렇게 또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잘못한 게, 이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또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섬 주지사도 좀 더 일을 잘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사기를 이렇게 또 방조한 그런 책임도 이렇게 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LA 카운티에 있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글렌데일의 소방관이 살인 혐의로 체포가 이렇게 또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인을 살인을 한 혐의로 지금 체포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또 밝혀졌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1월 21일에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새벽 4시쯤에 글렌데일의 이제 소방관 이 사람이 경찰서에 이렇게 또 방문을 해가지고 내 아내의 안부를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수를 했나봐요. 자수를 했나봐.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노스 할리우드에 있는 이 집에 이렇게 또 방문을 이렇게 또 해보니까 이 아내가 사망을 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둔기로 맞아가지고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범행 도구로 도끼 있지 않습니까? 도끼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살을 당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을 한 이 부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LA 통합교육구의 이 초등학교 교사였다라고 합니다. 3학년 초등학교 교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언제나 웃는 얼굴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하면서 학생들을 굉장히 사랑을 했었던 최고의 선생님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촛불 추모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또 이제 소방관이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또 살인을 이렇게 또 저질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방관 이 남편이 자신의 이 와이프의 일기장을 봤다고 합니다. 일기장을 이렇게 또 보니까 거기에 바람을 폈다고 하네요. 바람을 핀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이제 해가닥 돌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돌아가지고 자신의 와이프를 이렇게 살해를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남성은 지금 이렇게 또 붙잡혀가지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유죄가 이제 판결이 된다고 하면은 26년에 최소 26년형에서 종신형에 이제 처해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이렇게 또 책정이 돼가지고 구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네요. 와, 소방관이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였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이해가 되는 게 야, 이게 또 외도로 이렇게 또 해서 바람을 펴가지고 이런 살인 사건도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떤 남성이 10대 티네이저를 총으로 이렇게 또 쏴가지고 살해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떤 이제 아파트 그 근처에서 15살짜리 아이를 총으로 이렇게 또 쐈다고 합니다. 총으로 쏴가지고 이제 사살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13살짜리 소년도 총을 이렇게 또 맞아가지고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자는 바로 이제 도망갔다고 하네요. 베트남 사람이래요. 이름이 쿠바오비엣 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이 베트남 이 용의자가 바로 이제 도망간 다음에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도주를 했다. 해외로 바로 도주를 했대요. 와, 이 살인을 이렇게 또 일으킨 다음에 바로 도주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렌지 카운티의 검찰은 바로 살인 혐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기소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7월 달에 발생을 한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1월 14일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FBI는 베트남 경찰이랑 이렇게 또 공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베트남 현지에서 이 용의자를 체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야, 도주를 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베트남에서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미국으로 이제 송환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절차를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합니다. 야, 근데 정말 다행이네요. 용의자가 해외로 도피를 했는데 FBI가 해외에서 이제 잡아왔다라는 것은 정말 잘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들면서 어쨌든 LA 또 이제 근처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오렌지 카운티 이제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존은 이제 1월 27일에 이제 다음 주쯤에 수천 명을 아마도 이제 해고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해고를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달에 14,000여 명을 잘랐거든요. 14,000여 명을 해고를 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수천 명을 지금 해고를 내리기도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부분이 또 이제 많이 이제 해고가 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WS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마도 지금 이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 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WS라고 하는 게 이 아마존 이 클라우딩 서비스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에서 AI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이 AI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려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이제 아마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를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이 많은 밈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아마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피자 두 판의 법칙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팀원들은 피자 두 판으로 먹일 수 있을 만큼 작아야 된다. 팀원의 구성은 굉장히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효율적인 소통이 이렇게 또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렇게 또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아마존에서는 팀을 짤 때 소규모로 이렇게 또 짜야 된다라는 피자 두 판의 법칙이 있다고요, 아마존에서는. 그런데 지금 아마존에 그 26,000여 명이나 되는 그 AWS 뭐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피자 두 판의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많이 자르고 있는 그 아마존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떤 이제 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피자 한 조각 밈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피자 한 조각 굉장히 얇은 거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가 피자 두 판을 이제 팀한테 먹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피자 두 판도 너무나 많다는 그런 소리지. 피자 두 판이 굉장히 얇게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많이 자르고 있는 것을 지금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AWS 로고가 박힌 빈 피자 박스를 이제 사진을 이렇게 또 올리면서 누가 피자 두 판의 법칙의 팀이라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감언을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은 너무나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자르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또 하는 그런 밈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아마존 CEO 이제 제프 베조스가 아니죠. 이 앤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직을 더 민첩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인력을 줄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게 아니라 이 AI 때문에 지금 계속 자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마존 내에서 직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리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밈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기즈모토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에서 이제는 사람을 이제 빼버린다. 원래는 이 테슬라 로보택시에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로보택시를 이렇게 또 운행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는 우리 로보택시는 사람이 없이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에는 꼼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가 그 비상 상황을 대비를 해가지고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운전석 아니면은 그 옆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또 앉아 있었는데, 만약에 무슨 비상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비상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또 앉혀뒀었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 로보택시에서 사람이 이제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보택시 혼자서 완벽하게 택시 운행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꼼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냐하면은 운전석에서는, 그리고 뭐 조수석에서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또 나왔지만 뒤에 차가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 로보택시 그 혼자서 돌아다니는 그 차 뒤에 체이서 차가 따라다닌다고요. 체이스 카가 이렇게 또 따라다니면서 만약에 이 차가 그 앞에 사람이 없는 그 차가 비상 상황에 닥친다고 하면은 바로 뭐 눌러가지고 앞에 차를 이제 멈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거는 눈속임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해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완벽한 자율주행이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인 자율주행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거는 꼼수이다, 눈속임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사 이 웨이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구글의 웨이모는
진짜 완벽하게 사람이 그 감독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완벽하게 감독을 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 진짜로 이제 로보택시죠. 로보택시인데 그런데 지금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웨이모보다 훨씬 더 적은 80여 대만 로보택시로 이렇게 또 운영을 하면서 여전히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웨이모랑 비교를 해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비판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에서 로보택시를 이렇게 또 운행을 하면서 이제 진짜로 사람이 차량에서는 없기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뒤에서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이다라고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로보택시라고 해가지고 차량 한 대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량 두 대가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더 많은 교통 체증을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두고 어떻게 해가지고 완벽한 로보택시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 일론 머스크 거의 이거는 사기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토요타에서 토요타 턴드라 있지 않습니까? 턴드라를 16만 2천 대를 리콜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토요타 턴드라 하이브리드 차량을 리콜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턴드라 이렇게 또 가지고 계신 분들 2024년도, 2025년도 최신형 모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왜 또 이제 리콜을 이렇게 또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차량 안에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까만색으로 변해버린다고 하네요. 완전히 꺼지는 고다크 현상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을 할 때 뒷카메라 이제 보여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뒷카메라 영상이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라고 해가지고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위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리콜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토요타에서는 벌써 이제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편지를 이렇게 또 보내고 있기 때문에 턴드라 사신 분들은 빨리 이제 딜러에 가셔가지고 리콜을 이렇게 또 받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게 더 야후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가 인텔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15% 이상의 이제 폭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인텔의 주가가 폭락을 했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을 이렇게 또 본다고 보면 실적은 괜찮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이 좀 이제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소식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식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올해 1분기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인텔에서 지금 칩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데 불량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불량률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에 CPU를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수요를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놨는데 그런데 이 인텔 공장에서 이 CPU를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웨이퍼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그 웨이퍼에다가 CPU 칩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수율이 안 나오고 있다고요.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수요를 도대체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는 이 매출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 CPU를 인텔이 가장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율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수요를 이렇게 또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AMD나 ARM에 지금 점유율을 계속 이렇게 또 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텔의 주가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인텔 주가 잘 좀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틱톡이 미국 법인이 이렇게 또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틱톡 USDS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새로운 미국 법인이 이렇게 또 설립이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바이트 댄스에서 19.9%를
이제 갖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80.1%는 미국 중심의 투자 그룹이 이제 차지를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투자자들은 레리 앨리슨, 이 오라클에서 주요 투자를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버 레이크라고 하는 사모펀드에서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MGX가 각각 15%씩 이렇게 또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마이클 델도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틱톡의 핵심 추천 알고리즘은 바이트 댄서로부터 기술만 이렇게 또 받은 다음에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기술만 이렇게 또 받은 다음에 미국 사용자 데이터들만 이렇게 학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만 독자적으로 훈련이나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또 다룬다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틱톡이 바이트댄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안보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틱톡을 중국 법인이랑 이제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틱톡 US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틱톡에 미국에 있는 모든 그 데이터들은 오라클 클라우드에 저장이 이렇게 또 되면서 미국 측으로부터 접근이 차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틱톡은 이제 사라지지는 않지만 이제 미국 내에서만 이제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셀 아메리카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의 주식들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렇게 팔아 제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엄청나게 강력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주식을 막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내려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정책에 최근 들어서 있긴 있죠.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좀 이제 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뭐 전 세계랑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부채가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그래가지고 셀 아메리카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주식을 지금 다 팔 굉장히 많은 뭐 해외 투자자들이나 전 세계 투자자들이 셀 아메리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의 자산을 팔아버리고 셀을 이렇게 또 하고 실물 자산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금의 가격이 미친 듯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5,000달러 넘을 거예요. 뭐 4,900 몇십 달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25년도 초를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금값은 73%나 상승을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1979년도 이후에 최고의 성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동안에 은은 자그마치 194%나 폭등을 했다. 라고 합니다. 이 은도 미친 듯이 지금 이 투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포머 현상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수많은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fear of missing out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값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 금을 빨리 사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포머 현상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금값이 더 오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와, 지금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현재 상승세가 너무나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최대 9%대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은은 최대 31%대까지 조정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급락을 이렇게 딸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는 하되 좀 잘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IMF에서 IMF 총재가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AI로 인해 가지고 노동 시장이 쓰나미를 이렇게 또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특히 선진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을 이렇게 또 비롯해가지고 AI를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일자리 60%가 이 AI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 세계 일자리 40% 정도도 AI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이렇게 또 받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60%는 이제 40% 정도가 일자리가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AI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일자리가 당연히 뭐 대체가 되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AI로 인해 가지고
인핸스가 되는 것들도 있다. 자신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AI를 써가지고 효율성을 지금 극대로 높이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덜 필요해지죠. 네, 그러면 또 잘리는 사람들이 있겠지. 네, 어쨌든 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인핸스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대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네,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층들이, 젊은 아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네, 주로 이 AI가 대체를 하는 그 일자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청년들이 이제 처음에 진입을 하면서 일을 배우는 단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AI로 인해 가지고 대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들은 이제 일자리를 이렇게 또 얻기 위해 가지고 가장 낮은 그 일자리들을 이렇게 또 얻기 위해 가지고 AI나 이제 경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을 이제 못 얻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층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AI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직종들은 생산성 향상이 없어가지고 임금이 정체가 되거나 하락을 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중산층의 붕괴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IMF 총재는 이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빨라가지고 안전장치나 이 규제 같은 것들이 이 AI를 따라잡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인 대응을 촉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AI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잠식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렇게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가 AI랑 이제 접목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일을 이렇게 또 잃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own. Missing someone.